미나상 konnichiwa. 이선옥 강사입니다. 자, 벌써 청해로 돌입하게 됐는데요. M5에서 청해, 아마 여러분들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시험 문제 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일본이 친구라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파일로 회화 연습을 해본 것이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따라서 여러분들께 있어서 청해 파트란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따라서 자, 이번 시간에 청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 길라잡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해는 4개의 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과제 이해, 포인트 이해, 발화 표현, 그리고 즉싱답이라고 제시가 되고 있죠. 일단 과제 이해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과제란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숙제죠. 따라서 어떠한 대화나 글의 내용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 혹은 그 이후에 내가 해야 하는 행동들을 유추하고 예상하게 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선택지는 대화 내용 혹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답을 고르게 되는 것인데, 반면에 똑같은 형식의 이야기와 대화 내용을 듣고 그 다음이 아닌 액면 그대로, 즉 대화 내용에 있었던 말,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다고 했었는지 혹은 안 한다고 했었는지, 즉 액면 그대로의 내용, 포인트만 잡아서 정답을 고르게 되는 두 번째 몬다이 니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해를 연습해 보신 학습자들 분들 사이에서는 포인트 이해가 오히려 더 쉽고 과제 이해는 앞으로 연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해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몬다이산하고 몬다이온도 그 형식이 매우 비슷한데요. 일단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즉, 잘 지내셨어요? 이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선택지로 고르는데요. 이 선택지가 4번에서는 아무것도 제시가 되지 않고요. 3번에서는 그 상황이 그림으로 제시만 됩니다. 역시 선택지는 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3번과 4번의 다른 점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지금 질문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림으로써 미리 예상하고 미리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는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즉시응답보다는 발화 표현이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따라서 이 몬다이 이지부터 요까지의 이 패턴에 대해서 미리 잘 파악하고 있다면 그 대응 자세에 대한 훈련도 좀 달라지겠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문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라는 예상, 우리 계획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제 이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1, 즉 몬다이지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몬다이지 내와 문제 1에서는 하지메니, 먼저 처음으로 시즈몽을 키이테 쿠다사이, 질문을 들어주세요. 질문 먼저 들어주세요. それから 그리고 나서, 시간의 순서나 행동 순서를 강조하는 그런 접속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시오 기대,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A와 B의 대화 내용, 스토리를 쭉 듣고 난 다음에 몬다이 요시노 1から4の中から 1부터 4까지 중에 이치방 이모노 히토츠 에란데 쿠다사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일단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 즉 해당하는 그 스토리의 이야기를 쭉 들은 다음에 이 질문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던져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요점에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질문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므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자, 일단 우리는 파일을 들으면서 같이 듣는 훈련을 하겠습니다만, 청해를 처음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파일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보고 이해하지 마시고 역순으로 스크립트로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모르는 단어까지 다
그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크립트, 즉 mp3 파일을, 음성 파일을 들으시게 된다면 내가 몰랐던 단어까지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발주해서 들을 수 있게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N3, N2, N1으로 가기 이전에 청해 연습은 선 스크립트 공부, 그 다음에 후 음성 파일, 이 형태로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처음으로 듣는 훈련을 하시는데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도 스크립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부터 4번까지는 비르, 맥주죠. 2번에 오차, 차입니다. 3번에 오사케, 술이 되겠고요. 4번에 주스죠. 자, 이런 마실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구나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스크립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코노 히토 또 온나노 히토가 보통 여자와 남자의 대화문이 많습니다. 자, 둘이서 하나시대 이마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토코노 히토와, 자, 여기서도 오토코노 히토하고 온나노 히토하고 듣고 성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남자는 나니오 노미마스까, 무엇을 마십니까? 라고 했는데, 자, 일본어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쓰죠. 따라서 무엇을 마십니까가 아니라 무엇을 마실 겁니까? 이 대화 내용을 듣고 뭘 마시게 될 건지 그 다음 상황을 예상해 주세요가 바로 과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자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라샤이, 어서 오세요. 거치라에 도우조,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자요. 라고 인도를 하고 있죠. 했더니 이 사람은 오자마시마스, 네, 실례 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도 여러분들이 패턴화 시켜서 기억해 놓으시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즉시 응답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방문할 때의 상황,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패턴화 시켜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자가 이야기하죠. 교 샤브샤브を作りましたよ. 오늘 샤브샤브를 만들었어요. 노미모노, 음료수죠. 노미모노와 야빠리라고 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역시라는 뜻이죠. 실은 너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역시 미르가이 데스네. 자, 맥주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네요. 아직 성급하게 정답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남자가 스미마센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일본에서는 무언가 거절하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미안합니다 라는 사과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노고로 요즘 가제에 대, 감기로 인해서 원인에 대라는 조사가 쓰이고 있고요. 구스리오 논데 이루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약을 먹다라는 표현은 먹다, 타베루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루약, 알약, 물약, 다들 우리 꿀꺽 넘기는 개념이죠. 따라서 약은, 섭취하는 약은 반드시 노무동사로 일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사케와 술은 좀, 자, 맥주와 오사케는 같은 류죠. 자, 오차와 아리마센까? 오차, 우리 차를 마시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했더니, 자, 이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오차가 나인데스, 나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오차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역시 또 성급하게 차라는 단어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오차가 나이데스, 지금 차가 없어요. 주스와 아리마스가 라고 했네요. 주스는 있습니다만 이라고 했네요. 했더니 남자가 맨 마지막에 주스라는 단어를 피하고 소레라는 단어로 대체합니다. 그거. 즉 방금 전에 언급하신 그거죠. 맨 마지막 언어. 소레는 주스를 가르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니시마스라는 구문도 역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저는 돈까츠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돈까츠 니시마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대화를 들으셨다면, 그리고 몰랐던 단어를 여러분들이 외우셨다면 지금부터 스크립트를 보셔도 좋고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음성 파일을 듣고 내가 어디까지를 발췌해 들을 수 있는지, 어떤 단어들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1、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男の人は何を飲みますか？いらっしゃい。こちらへどうぞ。お邪魔します。今日、しゃぶしゃぶを作りましたよ。飲み物はやっぱりビールがいいですね。すみません。この頃、風邪で薬を飲んでいるから、お酒はちょっと。お茶はありませんか？今、お茶がないんです。ジュースはありますが。じゃあ、私はそれにします。男の人は何を飲みますか？ 네, 몰랐던 단어, 그리고 이제 알게 된 문장을 큰 긴 덩어리로서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이제부터 청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청해를 접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늘 항상 스크립트를 먼저 공부하시고 나서 음성 파일로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맨 마지막 소리니시마스, 그걸로 할게요. 그것은 바로 주스였었죠. 자, 따라서 이 대화 내용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추는 것이 바로 과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유형 중에 두 번째 포인트 이해가 나왔는데요. 이 이후의 일이 아니라 대화 내용 혹은 글의 내용 그 자체에 합당하는 선택지를 고르면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제시는 다음처럼 이어지는데요. 몬다이니 대화, 문제 2에서는 하지메니 시즈몽을 기이테 쿠다사이. 먼저 질문을 준다고 합니다. 아까 몬다이지와 똑같죠. それから話を聞いて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몬다이 요시노 1から4の中から 1부터 4 중에 가장 좋은 것을 1つ選んでください. 네, 맞습니다. 몬다이 1에서와 똑같은 패턴으로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절대로 이 이후의 상황을 유추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서 특징을 비교해 가시면 좋습니다. 스커트와 바지의 차이점, 그리고 긴 머리와 짧은 머리의 차이점이 있죠. 자, 일단 스크립트 먼저 보도록 할까요? 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二人が見ている写真, 그죠? 見ている, 보고 있다라는 동사가 기본형 그대로 写真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네요. 보고 있는 写真はどれですか? 어느 것입니까? 즉, 이 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이 대화 안에는 사진, 4개의 사진 중에 특징만을 고른 형용사라던가, 그렇죠? 혹은 여러 가지 의상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질문을 하고 있네요. 고래와 이것은 사진을 가리킬 테니 고래와 라고 써도 좋겠죠. 오토오토상 데스가? 자, 우리 오토오토상과 늘 항상 헷갈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오토상인데요. 그렇죠. 오토상은 아버지, 남의 아버지를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오토토상은 남동생, 남의 남동생분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이죠. 이때 참고로 오토상은 남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높여서 일컬을 때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빠를 직접 호칭할 때, 아빠라고 할 때 오토상이라고 부르는 직접 호칭 방법으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당신의 남동생뿐입니까? 라고 했더니 여자가 それは子供の時の 어렸을 적의 私ですよ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요 란 말이에요. 이거든요 라는 강조의 말투를 느끼실 수 있으시죠? 자, 남자가 가미가 미지까까다ですね. 자, 까따 이 형용사의 과거형이죠. 형용사의 기본형은 바로
미지카이라는 형용사를 알고 계시면 일단 사진에서 머리가 긴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정답에서 제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지카이, 미지카이, 짧았다, 미지카같다, 미지카같다. 여러분들도 몇 번 발음을 해 놓으셔야 남의 발음도 잘 들리게 되므로 청해에서 가만히 수동적으로 듣지만 마시고 자, 적극적으로 성우의 발음 그리고 성우의 어떠한 억양으로 같이 읽는 연습, 말하는 연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 이마와 스카토가 스키데스. 지금은 스커트를 좋아합니다만, 자, 바로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죠. 하지만, 소노토키와 그때는 이츠모 즈봉오 하쿠가 기본형이죠. 바지를 입다. 자, 일본에서는 입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있죠. 네, 키르와 하쿠가 있는데요. 한국어로는 둘 다 입다라고 하지만 일본어에선 키루 입다, 하쿠는 신다입니다. 그리고 하의, 즉 허리 아래의 의복은 무조건 일본 사람들은 신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지를 신고 하쿠, 스커트를 신고 하쿠, 당연히 양말이나 구두, 모든 하에는 하쿠 동사로 설명을 하니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예전에는 늘 항상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즈봉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이제 머리가 짧은 그림 중에서 스커트가 아닌 바지를 입고 있는 그림을 골라내시면 되는 것이죠. 남자가 이야기하네요. そうですか. 男の子だと思いました. 남자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 여러분들 몰랐던 단어 정리하셨으면 스크립트를 보셔도 좋고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음성 파일 같이 들어보도록 할까요? 2、男の人と女の人が話しています。2人が見ている写真はどれですか？これは弟さんですか？それは子供の時の私ですよ。髪が短かったですね。はい。今はスカートが好きですが、その時はいつもズボンを履いていました。そうですか。男の子だと思いました。2人が見ている写真はどれですか？ 네, 내용 들리셨나요? 줄거리도 들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그 미지카이 혹은 즈봉 하쿠 이런 표현도 구체적으로 들렸으면 좋을 텐데요. 따라서 정답은 바지를 입고 머리가 짧은 3번을 골라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포인트 이해였고요. 자, 세 번째 문제의 유형이 바로 발화 표현인데요. 발화한다, 이야기하다, 대답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특정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을 고르시오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제시는 어떻게 나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몬다이상 대와 에오미나가라 나가라. 우리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을 이야기하죠. 그림을 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동시에 시즈몽오 기대 쿠다사이, 즉 질문을 들어주세요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청각과 시각이 함께 움직여야 되고 그림을 보면서 간혹 재미있고 귀여운 그림이 있어서 집중하다 보면 이 짧은 한 문장의 질문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너무 그림에 집착하지 말아주세요. 자, 1부터 몇 번까지요? 3까지입니다. 우리 아까까지는 1번부터 4번까지였는데 이제는 1번부터 3번까지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히토츠 에란데 쿠다사이, 한 개 고르시오라고 제시가 되고 있네요. 질문 그리고 대답은 내가 할 대답이 1, 2, 3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역시 스크립트를 먼저 보고 음성 파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여자가 뭔가 미안하면서 뭔가 서두르는 듯한, 남자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립트 보도록 할까요? 약속의 시간 요리, 약속 시간보다 비교의 조사죠. 20분 오소쿠 츠키마시다. 츠쿠라는 동사도 포인트가 되겠죠. 도착하다. 20분 오소쿠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오소쿠가 되겠죠. 늦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안한 상황이라는 걸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테이르 토모다치니 기다리고 있는 친구에게 난또 이마스까? 뭐라고 말할 겁니까?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라는 나의 멘트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고멘 쿠다사이가 나와 있죠. 자, 고멘 쿠다사이를 듣자마자 성급하게 정답으로 고르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자, 고멘 쿠다사이는 방문할 때 표현으로 바깥에서 누군가를 불러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계세요? 라는 느낌이에요. 자, 포인트는 불러낼 때입니다. 즉, 아이 컨택이 없는 상황에서, 즉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기요, 잠깐 실례 좀 할게요. 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므로 고멘 쿠다사이 이런 감정을 실어서 읽어두셔야 2번, 실은 정답은 2번이죠. 고멘나사이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멘까지의 스펠링도 발음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1번과 2번을 자주 헷갈리시는데요. 바로 2번의 고멘나사이가 바로 미안해, 스미마생처럼 쓰일 수 있는 사과 표현이 되는 것이죠. 실은 1번부터 제시를 하면 그 첫 번째부터 정답이기 때문에 2번의 고멘 쿠다사이의 함정에 걸리지 않습니다만 실은 이런 고멘 쿠다사이라는 함정을 먼저 제시하고 나서 2번에 고멘나사이 미안합니다 라는 사과를 함으로써 자, 여러분들께 혼동을 주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네요. 자, 3번에 고유꾸리라고 했는데요. 이건 푹 쉬세요 혹은 그러니까 천천히 놀다 가세요. 유꾸리는 뭔가 천천히 느긋하게 라는 표현이죠. 거기에 존경의 고를 붙이면서 당신 충분히 혹은 느긋하게 쉬다 가세요 라는 인사 표현으로 손님, 우리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용 파악이 되셨다면 지금부터 음성 파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約束の時間より20分遅く着きました。待っている友達に何と言いますか？ 1、ごめんください。2、ごめんなさい。3、ごゆっくり。 네, 잘 들리셨나요? 고멘 쿠다사이 그리고 고멘나사이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감정을 실어서 외워두셔야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즉시응답으로 넘어갈 텐데요. 즉시응답도 지금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단 뭐라고 말할 겁니까? 라는 질문의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져줍니다. 마치 대화하듯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응답을 역시 선택지 1번과 3번 안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것이죠. 자, 문제 제시는 이렇게 됩니다. 몬다이온 와 나도가 아리마생 나도 하면 등등 기타 등등이란 뜻이죠. 그림 등이 없습니다. 그림조차 주어주지 않습니다. 문어 기대 문장을 듣고 1부터 3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고르시오. 그리고 밑에는 여백 메모를 하시려면 하세요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문제를 주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스크립트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방송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합니다. 교와 난이지 데스까?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놀라는 사이에 방금 전에 한 질문이 뭐였지? 라고 잊어버리게 되는 파트가 바로 즉시응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질문 반드시 일본인이 나한테 말을 걸어갔다 라는 개념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와 난니지 데스까? 난니지 데스까? 난니지 데스까? 무슨 뜻입니까? 며칠입니까? 자, 그럼 우린 구체적인 숫자로 17일입니다. 5일입니다. 25일입니다. 라고 해서 숫자랑 관련된 대답으로 일관하셔야지 되는데요. 자, 1번 코코노카 데스 라고 했네요.
9일입니다. 라는 뜻이죠. 실은 1일부터 10일까지는 구체적인 숫자로서 대답하지 않죠. 마치 우리나라의 초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드레, 아흘에 열흘이라고 하고 11일부터는 11일이라는 숫자 표현으로 나가는 것처럼 일본어에서는 1일부터 10일까지가 숫자 발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유명사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물어보는 표현이 즉시응답에서는 반드시 한 문항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죠. 9일 고코노카 데스. 자, 그런데 난 니치 데스까? 니치라는 발음 때문에 와타시노 이치니치 데스. 이치니치가 들렸다. 이치 숫자 1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날 1일이 아니라 하루가 되는 것이죠. 나의 하루입니다. 자, 두 번째, 니치라는 발음 때문에 역시 니치요비 데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혼동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3번을 듣자마자 오늘은 일요일이지. 마치 요일을 물어본 것처럼 홀리듯이 니치라는 발음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고 혼동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난니치 데스까? 질문에서 난이 들어가 있는 이 조수사에 집중하셔서 정확히 요일을 물어보고 있는지 일을 물어보고 있는지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즉시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음성 파일 들어보도록 할까요? 4、今日は何日ですか？ 1、9日です。2、私の1日です。3、日曜日です。 네, 아주 짧죠. 한마디의 질문을 남기니까요. 자, 오늘은 무슨 며칠입니까? 1번 코코노카 데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청해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네, 질문의 패턴을 살펴봤으니 이 시간 이후 다음 시간부터는 과제 이해부터 우리 집중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지 어떠한 단어들을 준비해 놔야 하는지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